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버전 2021. 먼저 엑셀 2021 버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통합 문서 열어주세요. 이제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단축키 Ctrl S, 이것을 눌러주세요.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문제지 첫 번째 장에 있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답안 폴더와 파일명 규칙 나와 있습니다.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파일 저장하고요. 파일의 이름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해주세요. 수험번호 없다면 교재에 나와 있는 수험번호 사용을 해주세요.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열머리글 설정할게요. A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들어가서 숫자 1 입력,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열머리글의 왼쪽 삼각형 모양 있죠? 여기를 클릭 한번 해주세요. 전체 셀이 선택되었죠? 글꼴에 대한 지정은 제1작업 시트의 조건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만 지정되어 있는 거지만 저희는 그냥 모든 시트에 동일하게 설정할게요. 현재 저는 글꼴이 굴림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맑은 고딕처럼 다른 글꼴로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체 셀이 굴림으로 설정돼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고요. 글자 색은 기본 검정색이기 때문에 색상까지는 따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정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출력 형태 보고 작성하면서 필요한 곳만 작업하도록 할게요. 우선 시트 위치를 B2 셀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화면 아래로 내려가세요. 시트명 시트 1이라고 나오고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시트명을 오른쪽 드래그, 다시 한번 컨트롤 오른쪽 드래그 해주세요. 제일 왼쪽에 시트 이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으로 변경, 그 옆에 시트명 클릭해서 제2작업으로 변경, 세 번째 시트명 더블 클릭해 제3작업으로 변경. 이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파일 저장은 단축키 Ctrl S키, 이걸로 틈틈이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제1작업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하고 조건이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주어진 함수로 또 다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을 모두 직접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B4에서부터 J14까지 표처럼 보이는 내용 있죠? 이것을 먼저 작성할 건데요. 괄호로 1, 2, 3, 4, 5, 6 써 있는 것, 그리고 H14에 있는 코드 번호, 이거 빼고 나머지 내용들 모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셀 병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병합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먼저 동영상 강의를 잠시 멈춰놓고 내용들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하면서 열 너비가 좁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열머리글을 오른쪽에 이렇게 잡고 충분히 키워주세요. 그리고 두 줄로 입력하는 거는 첫 줄 내용 입력하고 Alt키 누른 상태로 엔터키, 다음 줄 내용 입력하면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왼쪽 정렬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는 셀들은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 다 일반으로 표시 형식 되어 있고요. 날짜로 이렇게 지정한 셀들, 여기는 날짜로 자동으로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날짜 입력할 때는 보이는 그대로 숫자와 하이픈 모두 다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정렬을 조건에 맞춰 할게요.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모든 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가운데 정렬부터 먼저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는 셀 있죠? 날짜로 되어 있는 셀도 포함인데요. 날짜로 되어 있는 셀은 출력 형태 보면은 가운데 정렬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고요. 숫자로 되어 있는 셀들 있죠? F열, G열, H열의 데이터, 이 세 개는 모두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미리 입력을 해놔도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홈탭의 표시 형식에서 커다란 콤마 보이죠? 이걸 누르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필요한 곳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계 서식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회계 서식은 원래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이런 경우에만 사용하지만 다른 데이터에도 같이 회계 서식 지정해도 채점에서는 감점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돈과 관련되지 않은 이 부분은 표시 형식에서 회계가 아닌 숫자 서식으로 변경해도 돼요. 그리고 셀 병합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먼저 해놓도록 할게요. B13에서 D13,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B14에서 D14, F13 14행, G13에서 I13 이렇게 4개 단위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홈탭의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병합되면서 가운데 맞춤으로 자동 설정되어 나타납니다. 나머지 셀들 1번에서 6번 써있는 셀들, 여기는 문제 조건으로 번호만 써있고 실제 데이터는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출력 형태에서 정렬이 보이는 것은 그대로 맞춰야 되고요. 정렬이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 1, 2, 3, 4, 5, 6번, 여기는 정렬에 대해서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처럼 테두리 지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B4에서 J4,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B5에서 J12,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B13에서 J14까지 이렇게 3개 단위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탭의 글꼴에 이렇게 테두리 지정하는 게 있죠. 먼저 모든 테두리 클릭, 다시 한번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이렇게 하면 얇고 굵은 테두리 출력 형태처럼 보여요. 각 셀의 높이 조절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강의 조금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워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시 출력 형태를 보면은 회색 셀 지정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B4에서 J4,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 여기는 조건을 보면은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글꼴에 채우기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색의 주황을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F13, 14행 여기 클릭하고요.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 있죠? 여기에서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X자 모양,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조건에 맞춰서 제목을 작성해야 되는데 1, 2, 3행 여기가 너무 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머리끌 이렇게 선택하고요. 안쪽에 경계 테두리 선 잡고 한 30 정도로, 30 조금 넘어도 되고 작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적당하게만 키워주면 되는데요. 저는 이 정도로 맞춰 놓을게요. 이제 삽입 메뉴 가주세요. 도형 열어주세요. 도형의 이름 지정되어 있죠? 기본 도형에서 많이 출제되는데요. 이번엔 십자형이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으세요. 대충 만든 후에 나중에 크기 맞춰 놓아도 돼요. 도형이 만들어지면 위에 도형 서식이 나타나죠? 여기에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가 있어요.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그림자가 있죠? 바깥쪽에서 오프셋 오른쪽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의 색상, 도형 채우기에서 변경할 수 있고요. 홈탭에 글꼴의 채우기에서 여기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노랑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표준색에서 노랑을 선택하세요. 테두리는 지정되어 있으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용 입력하기 전에 서식 먼저 지정해도 돼요. 글꼴 이름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고요. 바로 옆에서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글자의 색 검정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이제 도형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정렬이 맞지 않죠?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맞춤이 있죠? 위에는 수직 정렬, 아래는 수평 정렬, 모두 다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오른쪽에 결제란이 있는데요. 이걸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만들어진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셀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두 개행 위아래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홈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여기도 Alt 엔터키 이용해서 두 줄로 결제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홈에 맞춤에 방향이 있어요. 이걸 열어서 새로 쓰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냥 결제라고 한 줄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두 줄로 입력돼요. 나타나는 결과가 중요하니까 Alt 엔터키나 위에 방향으로 하나 어느 걸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것으로 작성을 하세요. 이제 이 옆에 3개 선택해서 팀장에서 사장까지 입력하세요. 그리고 아랫셀 여기는 높이가 커져야 되죠. 이행을 높이를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리고 결제란 여기는 너비가 좁아야 되죠. 열머리글에서 이렇게 좁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모두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먼저 맞춤, 가운데 맞춤되어야 되겠죠. 맞춤에서 여기 가운데 맞춤되어 있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테두리 지정을 위해서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지정, 그리고 색상 지정해도 되고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감점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를 그림으로 만들게요. 홈탭에 클립보드에 복사 있죠? 연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 그리고 바로 대화상자 확인 눌러주고요. 컨트롤 V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림으로 만들어졌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한 크기와 높이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조건에 원본 삭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열머리글에서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삭제, 높이 조절한 거 아무 내용도 없으니까 그대로 놓아도 되지만 저는 깔끔하게 삭제할게요. 다음 조건인 주황으로 채우기 이미 했고요. 그 다음 조건, 유효성 검사하는 게 있죠. 그거는 H14셀 여기에다 작성하는데요. 항상 i2K 엑셀에서는 여기에다 목록으로 만들게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셀에 코드 번호를 목록으로 나타내게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H14셀 선택해 놓은 상태로 데이터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그 위에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러면 설정에 유효성, 조건, 제한 대상, 목록으로 바꾼다고 했죠? 목록을 선택, 그리고 원본에 클릭을 해주고요. 코드 번호 실제 데이터가 있는 B5에서 B12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열면 5행에서 12행까지 데이터가 순서대로 나타나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거 선택해 놓으세요. 여기는 출력 형태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죠. 다음으로는 셀 서식 지정하는 거 있죠. F5에서 F12까지 선택,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 가주세요. 사용자 지정 가주세요. 제일 위쪽으로 지표준 써 있는데요. 네 번째 거 선택할게요. 정답 파일 보는 분은 다른 게 선택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라든 이 보기의 내용이 제대로만 나타나면 돼요. 그래서 형식 이 끝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 한글로 개 이렇게 입력하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가 숫자 바로 뒤에 붙여서 나타나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메뉴 수 여기에 모두 다 뒤에 한글로 개가 나타나요. 이제 F5에서 F12 그대로죠.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제일 아래 이름 정의 메뉴 눌러주세요. 새 이름 메뉴수 그대로 나와 있네요. 변경할 필요가 없죠. 이름 메뉴수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 조건은 1번에서 6번까지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여기다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1번에 해당하는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수식 여기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지만 셀 너비가 좁아서 여러분이 보기에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쪽에 수식 편집줄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최소 배달비 구하는 1번의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코드 번호 이걸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코드 번호에서 세 번째 글자 보면은 영문 바로 뒤에 숫자 이걸 가지고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글자의 레프트 사용할 때는 레프트 함수, 오른쪽에서부터 글자 사용할 때는 라이트 함수, 그리고 글자 안쪽에서 몇 개 글자 사용할 때는 미드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지에서 미드 함수 사용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추즈 함수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즈 함수, 미드 함수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추즈 함수의 안쪽에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미드 함수 숫자로 구한 숫자 1, 2, 3 이런 숫자를 가지고서 1번일 때는 어떤 거, 2번일 땐 어떤 거, 3일 때는 어떤 거 이런 식으로 결과를 써주면 됩니다. 그럼 아직 잘 모를 테니까 equal 미드 함수 연음괄호까지 하고 F(x)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제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미드 함수에 대한 설명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나와 있고요. 텍스트 인수에 대한 설명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각각의 인수에 대한 설명 나타나죠. 첫 번째 텍스트 인수에 대한 설명, 텍스트가 있는 셀 지정해요. 저희는 코드 번호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코드 번호 5행에서 12행까지 중에 제일 첫 번째에 있는 B5셀 클릭을 해주면 옆에 B5셀의 값이 이거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 스타트 넘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 대한 설명 아래쪽에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텍스트 시작 위치예요. 텍스트 B5셀에서 몇 번째 글자부터 시작할 건지, 그러면 저희는 세 번째 글자부터죠. 그래서 숫자 1, 그리고 세 번째 인수 여기에는 몇 개를 구할 건지, 그러면 스타트 넘버 세 번째에서부터 한 개 글자만 필요하죠. 그래서 숫자 1 입력하면 여기에선 값이 K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든 셀에 동일하게 세 번째 글자만 추출해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값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추즈 함수 안에서 미드 함수를 사용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미드 함수는 이렇게 잘라내길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추즈 함수 연음괄호 입력하세요. 그러면 아래쪽에도 인수가 나타나는데요. 각각의 value 1, value 2, value 3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 큰 따옴표 입력해야 되니까 이 추즈 함수도 F(x) 눌러서 여기에서 입력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인덱스 넘버에서는 추즈 함수 안에 이렇게 미드 함수로 먼저 조건을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B5셀의 세 번째에서 첫 번째 글자, 이거는 1이라고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는 조건에 따라서 세 번째 값이 1이면 2000이죠. 그냥 숫자로 2000 입력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앞뒤에 큰 따옴표는 필요 없습니다. 최소 배달비니까 사치 견산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앞뒤 큰 따옴표 없이 그냥 2000 이렇게 입력하고요. 두 번째, 코드번호 세 번째 값이 2일 때 여기에는 1000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밸류 3, 코드번호 세 번째 값이 3일 때 여기는 0을 입력하면 되죠. 아래 추가로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내용 입력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수식 입력줄에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 컨트롤 확인을 누르면 현재 블록 설정되어 있는 모든 셀에 내용이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셀은 현재 가운데 정렬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홈 탭에서 오른쪽 정렬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도 콤마 눌러서 회계 서식으로 변경해 놓을게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0의 값이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보이고 있죠.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고 있죠. 회계 서식으로 지정했을 때는 0은 하이픈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표시 형식을 회계 서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건에 나온 것처럼 나타내려면 숫자 형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숫자로 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하도록 해주고요. 소수 자릿수 0 확인을 눌러주면 0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수식 사용한 셀들 여기에는 정렬과 표시 형식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되도록이면은 조건에 보여지는 것처럼 0이 제대로 보여지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정렬은 정렬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답 파일과 맞게 그리고 소수점 끝으로 이렇게 맞춰 놓는 게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맞춰 놓았습니다. 이제 2번 써있는 J5에서 J12 셀 블록 설정해 주세요. 등급을 구할 때는 메뉴 수가 15 이상이고 전월 배달 건수가 300 이상이면 이렇게 조건이 두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if 함수, and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and 함수는 if 함수 안에서 조건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and 함수 사용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and 함수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equal and 여는 괄호까지 해서 fx 눌러주세요. 먼저 여기에다 조건 1번, 조건 2번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뉴 수는 F열에 나와 있죠. 그래서 5행에서 10행까지 중에 첫 번째 거 F5의 값 이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는데요. 메뉴 수가 15 이상인지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값은 참이라고 나오죠. 왜 그러냐면 F5의 값 25가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기 때문이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전월 배달 건수 H열에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도 H5의 값 255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H5 클릭해서 이 셀의 값이 300 이상인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AND 조건은 여기에 쓴 조건들이 모두 다 참일 때 그때 최종 결과값이 true, 참이 나타납니다. 조건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나타난다면 여기처럼 true, false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는 false가 나타납니다. AND 조건과 비슷한 건 OR 조건이 있는데요. 그거는 조건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참이 있어도 여기에 true가 나타납니다. AND 조건과 OR 조건은 제2작업 고급 필터 사용할 때 여러분이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그것을 함수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false냐 true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if 문에서 이거를 조건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잘라내기를 해두세요. 이제 여기에는 if 여는 괄호까지 하고 fx 눌러주세요. 그리고 if문 많이 사용해봤죠? 첫 번째는 조건을 지정하죠. 여기에는 방금 잘라내기 했던 add 함수 내용을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앞에 조건 true, 뒤에 조건 false에서 결과 이렇게 false가 나타나고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참일 때 여기에다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앞에 조건이 참일 때 A, 대문자 A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 여기에는 위의 조건이 거짓일 때 이때는 대문자 B로 나타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 앞뒤로 자동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컨트롤 확인 눌러주면 AND 조건의 결과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참일 때 A, 거짓일 때 B 이렇게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그냥 문자니까 표시 형식도 따로 바꾸지 않을게요. 이제 이 13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3번에서는 한식 업체 개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식이라고 써 있는 곳 D열의 데이터인데요. 여기 분류의 데이터에서 한식이 써 있는 셀이 몇 개인지 그것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함수는 count if 함수 한 개만 사용하고, 그리고 뒤에 AND 연산자 사용해서 숫자 뒤에 한글로 개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ount if 함수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여는 괄호까지 입력, fx 눌러보세요. 여기에는 range 조건, 범위를 지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지정 조건을 찾아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range에는 범위 지정이니까요. 분류의 데이터들이 써 있는 셀 DO에서 D12까지 선택, 그리고 아래쪽에 조건에서는 count if 함수고 decount if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분류가 한식이냐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요. 그냥 한식 글자만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한식이 써 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해줘도 한식의 개수는 3개다 이렇게 범위에서 개수를 찾아서 나타나는데요. D5 또는 D12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냥 한글로 한식이라고 입력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앞뒤에 큰 따옴표 이렇게 나타나야지 한식 이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개수가 3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3 뒤에 한글로 개가 바로 붙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AND 연산자 바로 뒤에 큰 따옴표 안에 한글로 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용 입력하고 그리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3개 이렇게 나타나고요. 정렬 이 상태로 있어도 되고요. 오른쪽 정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가주세요. 여기는 한식 전월 배달 건수의 합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번엔 dsum 함수, 데이터베이스에서 sum 더하기를 하는 dsum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equal dsum 여는 괄호까지 하고 fx 눌러보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인수 3개가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지정해 주는데요. ITQ 엑셀 시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선 범위 지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 모른다면 기본 데이터 모두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에 레이블도 같이 선택해 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B사에서부터 H12까지 이 기본 데이터를 이렇게 범위로 지정해 주세요. 두 번째인 필드, 여기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몇 번째 열, 몇 번째 필드를 여기에서 썸을 할 것인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식 전월 배달 건수, 이 배달 건수에서 더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H열은 B에서부터 몇 번째죠? 7번째죠. 그래서 숫자 7을 입력을 해주세요. 세 번째 크라이테리어, 여기에는 조건을 지정해 주는데요. 방금 전에 앞에 했던 count if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건할 때 그냥 한식 이렇게 했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위에 레이블과 아래에서 내용 같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류가 한식이냐, D4에서 D5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값은 1053이 한식에 해당하는 전월 배달 건수의 총합의 값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보세요. 여기는 이 상태로 놓아도 되는데요. 보기 좋게 오른쪽 맞춤해 놓을게요. 표시 형식 콤만 눌러서 천단위 구분기호 나오게 해 놓을게요. 이거 안 해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이제 J13셀 클릭하세요. 여기에는 최소 메뉴수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는 min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equal min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바로 이 상태에서 구할 범위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최소 메뉴수 써있는 F5에서 F12까지 위에 레이블 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 범위에서 가장 작은 미니멈 그 값을 여기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엔터키 누르거나 닫는 괄호에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최소 메뉴수 9 이렇게 나타나죠. 혹시나 뒤에 한글로 여기도 9개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그건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냥 min 함수에서 나오는 결과 그대로 보여지면 돼요. 정렬도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오른쪽 맞춤해도 돼요. 정렬도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 오른쪽 맞춤을 해도 돼요. 그리고 표시 형식 바꿔도 상관없고요. 이제 아래쪽에 전월 배달 건수, 여기는 항상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vlookup 함수에선 첫 번째 인수에서는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셀, 여기를 항상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먼저 equal vlookup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함수 인수 대하상자 열어주세요.
첫 번째 인수인 룩업 밸류에는 유효성 검사 지정한 H14셀 클릭, 두 번째 인수 테이블 어레이는 배열을 지정하는데요. 코드 번호 써있는 셀부터 저널 배달 건수 여기까지만 선택해도 되고요. 기본 데이터의 끝 HR 여기까지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레이블은 위에 필요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 B5에서부터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B5에서 12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기본 데이터인 끝이 저널 배달 건수죠. 여기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 세 번째 인수에는 지정한 열의 데이터 여기에서 범위가 지정되었죠.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의 데이터를 구할 건지, 저널 배달 건수 이 데이터를 구할 거죠. 그러면 여기는 B에서 7번째였죠. 그래서 7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인수인 레인지 룩업 여기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으려면 펄스를 입력, 그래서 펄스 입력해도 되고요. 펄스에 해당하는 0을 입력해도 돼요. 저희는 입력할 땐 0 입력하는 게 조금 편하겠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 바꿔보면 자동으로 여기도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정렬에 대해선 여기는 감점되지 않지만 저는 그냥 맞춰 놓도록 할게요. 표시 형식도 그냥 위와 동일하게 맞춰 놓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 지정이 있습니다. 데이터 범위 지정은 위에 레이블 빼고요. 기본 데이터인 5행에서 12행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j12행까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조건에는 저널 배달 건수가 300 미만인 행 전체 모든 셀에 셀 서식을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홈탭에 조건부 서식, 그 다음 새 규칙 눌러주세요. 저희는 300 미만인 이렇게 수식을 입력해야 되죠. 제일 아래 거 선택, 아래 상자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저널 배달 건수에 이 데이터가 300 미만인지 제일 첫 번째 거 5행에서부터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수식 입력하기 전에 이퀄, 그리고 HO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달러 표시가 어떻게 나타나든 상관없이요. F4키를 누르면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는데요. H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열은 절대 변하지 않고요. 행은 5행에서 6행, 7행, 12행까지 변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 HO의 값이 300 미만인지, 미만이라면 300은 포함 안 된다는 거죠. HO가 300보다 작은지 이렇게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서식, 그 다음에 서식 누른 다음에요. 색에서 표준 색의 파랑 선택, 그리고 위에 글꼴 스타일의 굵게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시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저널 배달 건수가 300 미만인 데이터 모든 셀에 파랑의 굵게 속성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파일 저장해 주고요. 이제 제2작업 시트 작업하도록 할게요. 제2작업과 제3작업 시트는 항상 B사에서 H12 이렇게 선택해 놓고 작업한다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제2작업 시트 B사에서 H12 셀 여기를 복사 컨트롤 C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2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B2 셀 처음 저희가 복제할 때 여기를 선택해 놓았죠. 안 했다면 여기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폼탭 붙여넣기로 가서 원본 열너비 유지 이걸 해주면 너비 조절되어서 이렇게 붙여넣기가 돼요. 조건에 1번, 2번 나와 있는데요.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1번에 고급 필터, 분류가 서양식이거나 등록일이 2021년 9월 1일 이전인 이 자료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이거나로 조건 앞에 것, 뒤에 것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AND 조건, OR 조건 이거 중에 이번엔 OR 조건 또는에 해당하는 조건이죠. 그러면 조건을 먼저 지정하기 위해서 분류 써있는 D2 셀 클릭,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등록일 써있는 E2 셀 클릭, 아니면 이렇게 두 개 드래그해서 선택해도 돼요. 컨트롤 C키로 복사, 조건 범위 위치인 B14 셀 클릭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분류에 해당하는 조건은 분류 아래쪽 B15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분류가 서양식이니까 바로 그냥 서양식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정렬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다음 조건인 등록일에 대한 조건 바로 아래쪽에다 동일하게 15행에 입력하면 서양식과 분류와 등록일 이게 AND 조건 그리고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셀은 비워놓고 바로 아래쪽 셀 C16 셀에다 등록일에 대한 조건을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조건에는 2021년의 9월 1일 이전인 이렇게 나와 있죠. 해당일은 포함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상이냐 이하냐 이것처럼 크거나 같다 해서 같다 표시는 없애야 돼요. 등록일의 값이 2021년 9월 1일보다 작으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조건으로 데이터 추출해야 되죠. 그러면 문제지 조건에 보면은 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코드 번호 써있는 B2 셀 선택, 업체명 바로 붙어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2개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메뉴 수 선택, 그리고 전월 배달 건수 선택, 컨트롤 C 키로 복사 위치인 B18 셀 클릭, 컨트롤 V 키로 붙여넣기. 그러면 4개가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죠. 그럼 이제 실제 고급 필터 해야 돼요. 여기 선택하지 말고요. B2에서 H10까지만 선택, 그리고 데이터 탭 가서 고급 눌러주세요. 그리고 현재 위치의 필터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복사, 그래야지 아래쪽에 데이터 추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목록 범위 B2에서 H10, 그리고 조건 범위 클릭한 다음에 조건 지정했던 B14에서 C16까지, 다음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아래 레이블 붙여넣기 한 거 있죠? B18에서 28, 그리고 아래 체크하지 않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이 2개 조건 중에 하나만 맞는 데이터 또는 2개 다 맞는 데이터, 그게 총 4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조건 2번 표 서식해야 되죠. 이 결과 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홈 탭으로 가서 글꼴에 채우기 있었죠? 여기에 채우기 없음 눌러주고요. 그리고 다시 표 서식 이걸 열어주세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들 나타나는데요. 앞쪽에 나타나는 색깔은 전혀 보지 말고요. 표 스타일 보통 7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면 돼요. 머리글 포함 체크된 상태로 나타나는데요. 조건의 마지막에 머리글행 줄무늬행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놓고요. 확인. 그리고 위에 테이블 디자인에 보면은 머리글행 줄무늬행 체크되어 있습니다. 필터 단추, 이거는 체크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데 기본 체크된 상태로 나오니까 그냥 변경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제 제3작업 시트 제1작업으로 다시 가주세요. 여기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없는데요. B4에서 H12까지 이 기본 데이터 그대로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먼저 삽입 메뉴 가지고요. 왼쪽에 피벗 테이블 있죠? 위에 아이콘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대화 상자 나타나면 기존 워크시트 선택, 위치에 커서 깜빡이죠? 제3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여기도 B2부터 시작되고 있죠. 출력 형태 보면은 B2에서부터 색상 지정된 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도 B2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3작업 시트의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나타납니다. 시험 시간에 실수로 이거 닫게 된다면 피벗 테이블 분석에 여기에 필드 목록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표를 이용해 잠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는 꼭 봐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메뉴수 써 있는 것, 이 메뉴수의 데이터들은 행 단위로 나와 있죠. 5행에서 7행까지.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행 제목, 메뉴수 써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데이터 나타납니다. 그러면 행에 해당하는 거는 메뉴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열 제목, 여기에는 분류가 나타나고 있고요. 옆에 한식, 중식, 서양식 해서 데이터가 열 단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해당하는 거는 분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메뉴수 선택해서 이거는 쭉 아래로 드래그 해서 행으로 가져다 놓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류는 마우스로 클릭해서 열로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이제 조건의 1번 보면은 메뉴수 및 분류별 업체명의 개수, 그리고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명의 개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업체명 마우스로 끌어다가 값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앞에 개수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최소 주문 금액 단위원의 평균, 이걸 하기 위해서 최소 주문 금액 이것을 끌어다가 개수 아래쪽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합계라고 나타나니까 평균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먼저 평균으로 변경, 그리고 최소 주문 금액 뒤에 괄호 단위원 이거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 필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건 닫도록 할게요. 이제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써있는 이곳에 메뉴수 분류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메뉴수 이 아래 B5셀
이게 메뉴수의 첫 번째 데이터죠. 여기 클릭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그룹을 눌러주세요. 이거는 조건에 2번에 메뉴수를 그룹화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력 형태 보고 그대로 분류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시작의 값은 1로 변경돼야 되겠죠. 그리고 끝의 값은 30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단위는 1에서 10까지 10단위로 변경되고 있죠. 그래서 10 입력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5행, 6행, 7행 이렇게 출력과 동일하게 그룹화되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분류를 출력 형태 같이 정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분류해서 오른쪽 누르고요. 여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이 있습니다. 출력 형태 보면은 첫 글자의 자음을 보면은 히읗, 지읒, 시옷 이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요. 가나다 순이 아닌 히읗에서 기역 순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렬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한식, 중식, 서양식 현재 이 위치가 왼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데 아직 그거는 무시하세요. 이제 조건의 3번 이제 조건 3번 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 분석 클릭한 다음에 옵션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탭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조건의 3번에 지정되어 있는 거죠. 체크를 해주고요. 아래쪽에 빈 셀 표시 여기는 지정된 것처럼 해당 문자를 3개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 탭 가주세요. 조건의 4번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모두 정렬이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선택한 이 셀들 있죠? 이만큼만 정렬이 맞지 않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 탭에 가서 표시 형식의 콤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숫자는 자동으로 회계 서식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죠.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 회계로 지정했지만 정렬이 오른쪽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회계로 되어 있지만 정렬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가운데 맞춤 이걸 눌러주면 정렬이 이렇게 되어서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요. 혹시나 너비 조절 필요한 경우 있다면 하면 되는데요. 글자가 모두 잘려 보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제1작업 시트로 다시 가주세요. 제4작업 시트 그래프는 기본 데이터의 모든 셀 사용하지 않고요. 필요한 행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면은 가로축에 나와 있는 것 한옥 마을부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시열의 데이터 이걸 가지고서 어떤 행만 사용할 건지 먼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먼저 업체명 써있는 사행 여기부터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업체명에서 다시 이렇게 클릭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내려가 보세요. 한옥마을 초이반점 그 다음에 영파스타 빼죠. 그러니까 마우스 놓아주고요. 이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오늘 된장 사천성 북경 그 다음에 버텍스 빠지죠. 다시 컨트롤 키는 그대로 누르고 마우스만 놓아주고 다시 한번 컨트롤 C12 클릭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제 출력 형태 아래쪽에 보면 최소 주문 금액과 메뉴수 순서는 바꾸어 있지만 F하고 지열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동시에 같은 행 선택을 해주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4, 5, 6행 그리고 8, 9, 10행 그 다음에 12행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중간에 선택 잘못되었다면 다시 처음부터 선택을 해주는 게 여러분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삽입해야 되는데 삽입 메뉴에 차트 가주세요. 여러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조건의 1번에는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 되어 있는데 조건의 7번에서 보면 메뉴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꾸고 보조축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번과 7번 첫 번째 나온 것 같이 한꺼번에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차트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콤보 차트 삽입 있죠. 이 아이콘도 보면은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형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혼합 선택되어 있고요. 계열 이름은 2개가 나타나 있는데요. 메뉴수 여기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변경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조축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소 주문 금액 여기는 그러면 차트 종류의 1번에 지정되어 있는 것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출력과 비슷한 모양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그냥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눌러주고요. 제4작업이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시트명이 제일 왼쪽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우스로 이 시트명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놓아주세요. 그래서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서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의사항으로 출력 형태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트 바깥쪽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조건에선 보면은 조건에 1번, 2번, 3번까지 했습니다. 이제 조건에 4번 할게요. 차트 디자인, 여기에서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에 세 번째 레이아웃 3 있죠? 클릭하고 바로 오른쪽에 스타일 1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5번의 조건, 영역 서식,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선택하면 되는데요. 바깥에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차트 디자인 말고요. 먼저 홈 탭 가보도록 할게요. 글꼴 지정할게요. 여기에 굴림,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있다면 바로 선택, 없다면 글꼴 이름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지정, 글자 색은 따로 지정 안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검정색으로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채우기가 색상이 아닌 질감 지정이죠. 여기에서는 색상 채우기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식 가지고요. 여기에선 도형 채우기의 아래쪽에 질감,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이름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분홍 박엽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차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타나요. 이곳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채우기, 도형 채우기에서 테마색 흰색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조건의 6번 제목 서식, 위에 차트 제목 있죠? 클릭해주세요. 내용 먼저 입력해도 되고 나중에 입력해도 되는데 이 차트 제목 먼저 선택해서 내용부터 입력해 놓을게요.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블록 설정한 것과 동일해요. 이제 글꼴 지정하기 위해서 다시 홈 탭 가주세요. 글꼴은 동일하게 굴림,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채우기 색상 있죠? 여기는 색상이니까 글꼴 여기에서 바로 흰색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 지정이 있습니다. 서식으로 가서 도형 윤곽선에 테마색의 색상 검정만 지정해도 테두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조건의 7번 서식이 있죠. 서식의 첫 번째는 이미 해놓았죠. 그러면 계열에 대한 것, 먼저 표식, 꺾은 선형에서 꺾여져 있는 부분 동그라미로 보이고 있죠. 이거 아무거나 클릭을 한번 하세요. 모든 표식 선택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나면 먼저 보조축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에 가서 채우기 및 선 눌러주세요. 표식 있죠? 눌러주세요.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해서 형식 변경할 수 있죠. 지정되어 있는 세모로 변경, 아래쪽에선 크기를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거나 이렇게 숫자를 키워주세요. 10으로 키워주면 되죠. 그리고 레이블 값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에 나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 위에 16,000이라고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초이 반점의 이 막대 그래프 클릭, 다시 한번 천천히 이걸 클릭하면 초이 반점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메뉴 바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눈금선 지정이 있는데요. 그림 영역 안쪽에 가로선들 있었죠. 이 선 아무거나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선택됐다고 나타나는데요. 서식 이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 그리고 대시 종류를 파선 선택, 색상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잘 보이게 검정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축에 대한 거 출력 형태 보고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기본 축에 대한 것 세로축에 보면은 최소값 0, 최대값 18,000, 그리고 단위는 2000 단위씩 변경.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오른쪽에 보조축의 세로축 여기를 보면은 0개에서 30개까지 나와 있는데요. 단위가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차트의 오른쪽 보조축 숫자 클릭하면 축 서식에 자동으로 경계 단위 바꿀 수 있게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에 축 서식에 경계 단위 바꿀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그러면 최소 최대 바꿀 필요 없고요. 기본값만 단위를 10으로 바꾸고 엔터키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자세히 잘 보면 그림 영역 오른쪽에 눈금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눈금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눈금 열어주고요. 여기에서 주눈금의 바깥쪽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자세히 잘 보면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에 선이 보여야 되는데 저희는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세로축 숫자 클릭해서 서식의 도형윤곽선의 검정, 오른쪽도 클릭해 도형윤곽선의 검정, 그리고 아래 가로축도 글자 클릭해 도형윤곽선의 검정 지정하면 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범례를 봐주세요. 출력 형태 보면은 최소 주문금액 단위원, 이거 저희가 Alt키 그리고 엔터키 눌러서 두 줄로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례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선택 들어가세요. 그리고 범례 항목 계열에서 최소 주문금액 단위원 이거 선택, 그 다음 편집 눌러주고요. 계열 이름에 여기다 직접 최소 주문금액 단위원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제 확인 누르면 바로 바뀐 게 보이죠? 확인을 마저 눌러주세요. 이제 조건의 9번 도형이 있고요. 출력 형태 보면 도형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서식에 도형 삽입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열게요. 제일 아래쪽에 가면 설명선 있죠.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이걸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우선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 조절할 수 있고요. 크기 조절해 맞출 수 있는데요. 먼저 내용부터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도형 안에서는 Alt 엔터키 할 필요 없어요. 다음 줄 내용 그냥 엔터키 입력해서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한 후에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선택했을 때 아래 보이는 글자가 사라져 보인다면 조금 이렇게 키워주면 돼요. 이제 색상 지시는 따로 없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 하얀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에 점선이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도형 채우기를 흰색 지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테두리는 따로 지시 없으니까 변경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이제 홈탭 가주세요. 먼저 글자가 잘 보이도록 먼저 글자색 검정 지정할게요. 글꼴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으니까 변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글자만 제대로 보이면 돼요. 맞춤에서 세로 맞춤, 가로 맞춤 모두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글꼴 변경하고 싶다면 출력과 동일한 거 지정을 해주면 돼요. 굴림에 11포인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글꼴과 글자 크기 변경해서 아래 글자가 또 안 보인다면 그냥 글자색과 맞춤 이것만 설정해 놓아도 돼요. 이제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노란색 핸들까지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테두리가 너무 굵어 보여서 얇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 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테두리만 보여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수정할 거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제1작업에서 제4작업까지 검토해 주세요. 제1작업에서 함수식에 대한 부분 정렬이나 표시 형식 변경하지 않아도 감점이 아니라고 했는데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점검 시간에 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으로 파일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제출해주고 그리고 제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감독관에게 확인하고 그리고 퇴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